이렇게 떼인 원천세 있잖아요. 다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배우들도 그렇고 알바하신 다음에 페이 받을 때 3.3% 원천세 뭐 요 정도 떼이고선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.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 페이에서 또 그 몇 퍼센트 또 뗀다고 그러니까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. 그거요 대체 왜 떼는 걸까요?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물론 제가 뭐 세무사나 회계사도 아니고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요, 제가 사업을 또 20년 넘게 했잖아요. 그렇게 실무로 겪었던 걸 토대로 해갖고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, 혹시 제 말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뭐 앞서 말했다시피 저도 사업을 20년 넘게 했다 보니까요, 이 세금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. 특히 배우들하고 일하고 나서 배우들한테 페이를 지급할 때 3.3% 원천세라는 걸 떼고 입금하게 되죠. 이 3.3% 원천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사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페이를 받을 때 이 몇 퍼센트 조금 뗀 다음에 입금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악덕업자 보듯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막 그러는 분들 있었습니다. 물론 많지도 않은 페이에 거기서 또 얼마 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. 이 3.3% 원천세, 이게 뭐냐면요, 배우가 돈을 번 만큼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걸 배우가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제작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왜 제작사가 바빠 죽겠는데 배우들이 내야 될 세금까지 대신 납부해줄까요? 자, 제가 제작사 대표라고 생각해보세요. 제작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죠? 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건요, 내가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번 만큼 국세청에 세금을 내겠다, 이런 의사표시를 국세청에 한 거예요. 자,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배우들이랑 열심히 공연을 해가지고 티켓을 100만원어치 팔았다고 생각해봅시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국세청에서 야, 니네 100만원어치 팔았으니까 그만큼 세금 내 라고 하겠죠?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? 공연을 해갖고 100만원어치 표를 판 건 사실인데 뭐 극장 대관하고 배우 페이 주고 세트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200만원을 넘게 쓴 거예요. 그러니까 100만원을 번 건 사실인데 100만원을 적자를 본 거예요. 그죠? 근데 돈을 벌었다고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? 그래서 국세청한테 제가 이렇게 말해요. 100만원어치 표를 판 건 맞는데 난 200만원을 써갖고 100만원 적자다. 그러면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럴까요? 그러면 200만원을 썼다라는 증거자료를 가져와 라고 얘기할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적자 났다는 게 증명이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?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공연을 만들 때 썼던 모든 비용들의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. 공연 만들 때 썼던 카드 영수증, 그리고 이것저것 구입하면서 받았던 세금 계산서,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배우들한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? 이 소속사가 있는 배우가 아니면요, 배우한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배우들한테 페이 줄 때 3.3% 원천세를 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국세청에 납부하면은요, 그게 바로 배우들한테 페이로 줬다는 영수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보통 배우들이 페이 받을 때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 달라고 하잖아요. 그게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. 이렇게 제작사 입장에서는 배우들한테 페이를 줬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3.3% 원천세를 떼고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. 한마디로 3.3%를 떼서 제작사가 먹는 게 아니고요, 그걸 다음 달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야지만 배우한테 돈을 줬다라는 증거자료가 남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낸다라는 거에서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3.3%나 떼가지고 받는다는 건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예를 들면 100만 원이 페이면 33,000원을 떼이는 거예요.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, 이렇게 떼인 원천세 있잖아요, 다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한 해 열심히 일해갖고 3.3% 떼인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3.3% 떼인 금액이 있는 해 그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요, 그 금액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총 1,000만 원을 벌어갖고 33만 원을 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거의 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받으면요, 왠지 꽁돈 받는 것 같고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3.3% 떼이고 받은 금액이 있으시면요, 내년 5월에는 꼭 종합소득세 신고 챙겨가지고 하셔가지고 얼마라도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요, 가끔씩요, 이 좀 안 좋은 제작사들, 그런 곳에서는요, 배우한테 3.3%를 떼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. 그냥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 원천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 홈택스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.
이렇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. 그죠? 자, 제가 뭐 주제넘게 세무 전문가도 아닌데 원천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. 예전에는 제가 초보 배우들한테 이 페이 지급할 때 이 원천세를 왜 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페이를 지급한 적이 있었어요.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왜 떼는지 정도는 알고 떼야 되잖아요. 그죠? 어찌됐건 배우라는 직업도 프리랜서잖아요.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세무상식, 요 정도는 꼭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원천세를 왕창 떼도 좋으니까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일 알아보시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.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. 감사합니다.